2025년 1월 19일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이더캣 슬레이브 쪽에서 물론 이제 데이브 프로젝트죠. 데이브 프로젝트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더캣 슬레이브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럽트 관련 처리, 인터럽트 관련 처리를 좀 분석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제 이더캣 슬레이브가 가동하면서 타이머를 가동하고 있는데 타이머는 지금 캡처 컴페어 43, 43 이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s마다 타이머를 가동하죠. 그래서 캡처 앤 컴페어 43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1ms 신호를 발생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그 타이머 인터럽트에서는 지금 타이머 CCU4 인트 처리를 해갖고 이제 가동을 타이머 CCU4 이니트를 수행해서 이제 타이머가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인터럽트 이니트, 하드웨어 이니트, 메인 이니트, 그다음에 타이머 스타트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이머 이니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이니트보다 인터럽트 이니트요. 인터럽트 이니트 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이머 IRQ 핸들러라고 이렇게 특별히 호출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1ms 타이머가 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이더캣 쪽에서 인터럽트 사용하는 내용은 지금 네 개 지금. 그래서 이벤트 관련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5, 8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1ms 신호를 발생해서 인터럽트를 걸기 위한 이 체크 타이머죠, 체크 타이머. 그래서 요게 57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이더캣 0IRQ에서 109번째. 요거는 이제 이더캣 메스터 쪽에서 이더캣 슬레이브 쪽에 작업 지시를 할 때 발생되는 이더캣 고유의 이제 인터럽트가 되겠죠. 그 네 개의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되는데 5번은 ERU1 IRQ 핸들러에서 그 다음에 8번은 ERU3 IRQ 핸들러에서 그 다음에 57번 요 1ms죠. CCU431 IRQ 핸들러에서 그 다음에 109번 인터럽트는 이제 마스터 쪽에서 이제 어떤 슬레이브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걸리는 인터럽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더캣 제로 IRQ 핸들러. 자, 그래서 요 네 개의 이더캣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처리 내용을 잘 분석하면은 이더캣 슬레이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더캣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더캣 제로 IRQ 핸들러 109번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PDI ISR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1ms를 1ms마다 정규적으로 이제 이렇게 슬레이브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 CCU43 IRQ 핸들러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이더캣 SSC 타이머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이렇게 체크 타이머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싱크 제로하고 싱크 원이 있잖아요. 싱크 제로하고 싱크 원. 그 싱크 제로하고 싱크 원은 이게 DC 쪽하고 관련이 좀 있나요? 그래갖고 DC 디스트리뷰트 클락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 언어 자체로는 싱크로너스 매니저의 제로 번째 쪽에서 인터럽트 발생되고 싱크로너스 원 쪽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돼 갖고 근데 요 싱크로너스 제로 ISR이라든가 싱크로너스 원 ISR은 디스트리뷰트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I/O 작업을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인터럽트를 한번 사용할 텐데 첫 번째가 이더캣 체크 타이머 요거죠. 이더캣 체크 타이머 요게 이더캣 SSH 타이머 핸들러 그리고 요것은 57번 그러니까 CCU 43 쪽 하드웨어하고 연결된 인터럽트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제 이게 포인터죠. 어플리케이션 EEPROM 스토어를 호출해서 매번 일정 시간 경과되면은 SSI EEPROM 정보를 램에 들어있는데 이놈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PAPP EEPROM 스토어 요거를 정상적으로 매 주기적으로 호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 와치독 디스트리뷰트 클락을 체크하고 있는데 요건 뒤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U64 타임 스탬프를 이만큼 증가시키는데 이게 이제 나노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1ms 증가시켜서 매 1ms마다 U 타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미션이 다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C 체크 와치독에서는 제가 분석한 바라는 싱크로너스 매니저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DC 런이 true라 하더라도 요런 문제가 발생될 때 DC 러닝을 false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SM 미스 카운터 값이 세팅된 값 리미트보다 커질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싱크로너스 시퀀스 밸리디를 false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 러닝이 false가 되면 자동적으로 싱크로너스 쪽의 시퀀스 밸리디도 false로 처리해서 가동을 싱크 매니저 가동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 체크 와치도 디스트리뷰트 클락 쪽에 와치도 해갖고 싱크로너스 관련 처리를 파라미터들을 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PDI ISR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핸들러가 발생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ESC 쪽의 인터럽트 이네블이 이제 true인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내용이 AL 이벤트 레지스터를 접근해 갖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는 이렇게 false output received를 true로 해갖고 뭔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캣 아웃풋 업데이트가 러닝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출력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PDO 아웃풋 매핑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서 아웃풋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 즉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it get output update running true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PDO 아웃풋 매핑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it get output running이 false인 경우는 요 싱크로너스 알고리즘상 요 주소하고 요 주소를 접근해서 마치 이제 싱크로너스 매니저의 데이터를 읽은 것처럼 단순 어크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데이터 출력으로는 SM2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관 그 다음에 요 아우토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도 만약에 싱크맨 아웃 파라미터가 싱크로너스 SM 싱크론인 경우,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매니저 2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됐는데 그게 싱크로너스 매니저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더캣 어플리케이션도 함수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웃풋 이벤트 발생 자체가 되면은 PDO 아웃풋 매핑도 수행하지만 싱크로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더캣 어플리케이션도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더캣 인풋 업데이트 러닝도 트루인 경우는 싱크로너스가 가동이 되고 있을 때는 PDO 인풋 매핑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이벤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될 경우는 아웃풋 매핑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정상적인 경우에 싱크로너스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경우는 이더캣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인풋도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PDO 인풋도 같이 처리한다. 이때는 이제 싱크로너스 인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요 사이클 내에서 이벤트 레지스트에 이제 한 번 접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여전히 아웃풋 이벤트가 된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싱크로 아웃풋 파라미터 쪽에 exceed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값은 인풋 싱크로너스 인풋 쪽 파라미터의 exceed 카운터 값도 같은 값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이클에서 AL 이벤트 레지스트를 두 번째 접근해서도 여전히 아웃풋 이벤트다. 여러분 이게 이더캣 메스트에서 빨리 아웃풋 처리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자, 과연 이게 두 번째 접근했을 때도 여전히 아웃풋 이벤트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exceed 카운터 값 갖고 처리를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ISR, 싱크로너스 제로 쪽에 ISR은 DC 싱크로너스 액티브 상태에서만 이제 이게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러닝이 true인 경우는 이제 렛츠 인풋 싱크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다 어떤 값에 특별히 되면은 이제 렛츠 아웃풋을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렛츠 인풋 카운터를 수행하는 게 중요한데, 요 안에서도 만일에 출력은 않고 0이라니까 PD 아웃풋 사이즈는 0이고, 그러니까 출력
작업은 없고 PDO 인풋 사이즈만 0보다 커서 입력 작업. 그래서 DC 작업에서 단순히 입력 작업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요때 이제 ALE 이벤트 레지스에 접근해요. 접근해서 이더캣 마스터가 읽고자 하는 바 의도가 없다. 없을 경우에는 그냥 SM 싱크 카운터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이더캣이 읽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은 요 카운터 값을 0, 미스도 0으로 해서 다시 리셋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동기화가 잘 되고 있다. 다시 요 값을 다시 0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이더캣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수행해서 싱크 제로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싱크 제로가 동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출이 되면은 요게 요 싱크로너스 제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은 이더캣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수행해서 동기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정상적인 입력 온리 경우에 대해서는 싱크로너스 카운트 값이나 미스 카운트를 다 0으로 해서 정상적이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 네? 그래서 정상적인 인풋 프로세스의 요 값이 계속 증가해갖고 렛지 싱크 제로 값이 리미트에 도달된 경우죠. 요 어떤 값, 렛지 인풋 싱크 카운터 값에 이게 요 카운터 값이 증가되다가 요 렛지 인풋 싱크 제로 밸류에 도달이 되게 되면 요때에 한해서만 인풋 매핑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싱크 제로가 입력만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요 렛치 인풋 싱크 제로 카운터 값이 세팅된 요 값에 렛치 인풋 싱크 제로 밸류에 도달될 때만 입력 작업을 인풋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싱크 제로가 인터럽트 발생될 경우는 단순히 이더캣 어플리케이션만 수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싱크로너스 제로는 이더캣 어플리케이션만 호출하다가 그 중에 이제 요 값이 되는 경우, 요 값이 될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서만 입력을 수행한다. 고값 처리는 렛치 인풋 싱크 제로 밸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입력 요 PDO 인풋 매핑은 그때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풋 온리일 경우에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완쪽은 입력 요게 발생될 때는 와치도 카운터를 무조건 0으로 해서 다시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정상적이게 이제 계속 이게 와치도 오버플로우가 안 생기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렛치 인풋 싱크 밸류가 0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 싱크 제로에서 처리를 않고 싱크 1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인풋 싱크 밸류가 0인 경우는 싱크 제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특별히 0이 아닌 경우는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동기를 싱크 1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싱크 1에 의해서 PDO 인풋 매핑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싱크 제로와 동기를 해서 이제 렛치 인풋 싱크 제로 카운터를 다시 0으로 세팅해서 0부터 다시 증가하게 싱크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싱크 제로 쪽에 인터럽트 발생 때 0에서부터 다시
요 카운트 값이 증가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크1은 싱크 제로하고 동기화해 갖고 싱크 제로가 발생돼서 특정 그다음에 싱크 제로에서 처리는 않고 싱크1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에 한해서만 작동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싱크 1의 경우는 싱크 제로에서 동기화를 하지 않고 싱크 제로와 연계해서 싱크 1에서 PDO 인풋 매핑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특별히 렛치 인풋 싱크 밸류가 0인 경우에 한해서만 싱크 1이 작동된다.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구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싱크 1이 이 입력 쪽 싱크 매니저 인풋 파라미터를 나는 싱크 1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싱크 제로 밸류가 0이니까 싱크 제로에서 처리를 않고 싱크 1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럴 때는 요게 발생될 때 싱크 1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PDO 인풋 매핑을 수행한다. 그리고는 싱크 제로하고 동기화를 위해서는 렛치 인풋 싱크 제로 카운트 값을 0으로 해서 이 값은 싱크 1이 아니고 싱크 제로 인터럽트 발생될 때 이 값이 일씩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 요까지가 제가 분석한 이제 이더캣 슬레이브 내에서 XMC 4800의 경우죠. 4개의 하드웨어 인터럽트, 싱크 제로, 싱크 1, 그 다음에 PDISR 요거는 이제 메인이죠. 메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더캣 제로 IRQ 핸들러. 그 다음에 이제 1ms마다 발생되는 체크 타이머. 요거는 이제 카운터 인터럽트죠. 카운터. 그러니까 캡처 컴페어 유니트 43. 거기에 1ms로 타이머를 맞춰 놔갖고 매 1ms마다 수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조금 복잡하지만 XMC 4800 보드에서 이더캣 슬레이브가 작동되면서 그와 연관된 하드웨어 인터럽트 4가지를 간략히 분석해 보았습니다.